지방 소멸, 공유 경제의 해법으로 학교 시설 복합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레스토랑에서 서로 모르는 세 사람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를 모두 먹고 싶지만 한 가지 음식만 주문이 가능한 식당이라 다른 두 메뉴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세 사람이 함께 먹는다면 어떨까요? 하나씩 메뉴를 골라 한 테이블로 모이면 원하는 음식 세 가지를 모두 맛볼 수 있는 만족스러운 식탁이 됩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이런 풍족한 식탁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각각 도서관을 지어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2배의 크고 내실 있는 도서관을 세워 주민과 학생들이 공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수영장이나 공연장, 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그린 스마트 스쿨에서 학교 복합화의 역할과 필요성, 현황과 문제점, 사례 등을 통해 학교 복합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윤현기 센터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복합시설 정의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이란 근린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학교에 문화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학교 공간을 지역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는 첫 걸음입니다. OECD 학습 나침반 2030 프로젝트는 교육의 또 다른 목표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또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학생이 행위 주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학교 복합화가 의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학교 복합화는 공간 재구조화, 그린 학교, 스마트 교실, 안전과 함께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5대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생과 주민이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지원을 학교 내에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인 화두로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이라는 용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학교가 통폐합되며 지역사회의 해체가 더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면, 일교 등의 정책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학교 복합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생과 교육청은 적은 재원 부담으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향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은 지역사회 중심 공간에 위치한 학교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지자체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 없이 유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기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이러한 장점과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설치 및 운영의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의 70%가 학교장이 관리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본연의 교육 업무에 더해지는 도의적 책임과 학생 안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동선 간섭으로 인해 학교의 1차적이고 최우선적인 기능인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 학교장, 교육청, 지자체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지 비용이 높은 대도시 위주로 학교 복합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지방 소멸의 위험도가 높은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생활 SOC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취약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교육청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왔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오랜 동안 개별법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동산 등기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등에 조금씩 언급된 조항만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과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2020년 3월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되고 보다 많은 학교 복합시설이 태동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7개의 조항으로 시작한 학교 복합시설법은 2021년 3월 10개의 조항으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제한적이었던 복합시설의 범위를 포괄적 용도로 확정하였고 제3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조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5조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 조항에서는 설치 주체와 건축 주체, 소유 주체 등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설치 주체를 지자체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 또한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 주체 또한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의 소유권도 건축 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사항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운영 주체 및 운영 관리 원칙도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법 내용을 유연하게 열어두었습니다.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 예방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내실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장이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교육 경비 보조 특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학교 복합시설법을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이 5개 조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성동구청이 협력하여 2001년 설립된 금호 초등학교가 학교 복합시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부지 소유주였던 교육청이 투자와 설립을 주도하였었습니다. 2006년 학교시설 민간 투자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설되는 학교에 문화, 체육, 복지 등 주민생활에 기여한 기반시설을 동시에 계획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동시에 마련하여 사업화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생활 SOC 3개년 계획이 국무조정실을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칸막이 되어 있던 부처별 SOC 인프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복합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3개년 동안 30여 개의 학교가 복합시설로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18.5조 원을 투입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학교 복합화가 핵심 과제로 선정되며 학교 복합시설은 활성화의 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년 10월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에는 12,000여 개의 초중등학교 중 226개의 학교 복합시설이 설치 또는 설치 예정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이 106개로 전체의 47%가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만 76%가 몰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의 개수가 3개 미만인 지역이 11곳이나 되는 만큼 학교 복합시설의 폭넓은 저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초등학교의 60% 이상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비교적 지역사회 중심 공간에 많이 위치해 있고 학교 복합으로 인한 문화, 복지, 체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혜를 활용할 수 있어 비중이 높게 형성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의 용도는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평생문화시설 순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복합시설의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는 35개에 불과합니다. 생존 수영 등의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수영장에 대한 요구도는 높은데 반해 운영 수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자체 실정 등으로 인해 설치 비중은 아직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아직까지는 교육청이 운영의 주체인 경우가 높은 편입니다. 교육청이 운영 주체인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지자체가 운영 주체인 경우에는 공공법인에 위탁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의 건물 소유권도 교육청, 지자체, 공동소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74%로 제일 많습니다만 최근의 경우 지자체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상호 협의와 폭넓은 양해,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 수립 단계에서는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 시설과 공간 여력이 있는 학교 시설을 매칭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방식과 시설 규모를 구체화하고 학교 및 교육청, 지자체 간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학부모,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선호도 조사 등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거나 기관장 간 MOU를 체결함으로써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 단계에서는 학교, 교육청, 지자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학교 복합화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사용자 참여 설계와 범죄 예방 디자인을 도입하여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이 되도록 설계하게 됩니다. 공사 단계에는 학교 이용자들의 이동 동선, 학습 환경에 간섭이 없도록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소음 및 진동,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사전에 강구합니다. 운영 단계에서도 관련자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약 및 규정, 조례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운영상의 개선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운영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콘텐츠를 고도화하여 복합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초중등 학교에 집중되어 있지만 대학시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추진 절차는 초중등학교와 대학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학교는 설립 유형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나뉘고 이에 필요한 추진 절차는 주무부처와 주무관청, 심의, 심사 등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 및 설립 재원 등에 따라 심의, 심사가 간소화되기도 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